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22회 생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주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시에 방송을 하겠는데 이번 주에는 개인 사정들이 좀 있어갖고 오늘 목요일 날이죠.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10시에 좀 늦춰갖고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다시 월요일 날로 복귀를 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오늘만 이제 예외였죠. 목요일 날 하는 거 오늘만 예외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서울 아까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물어보셨고 또 서울의 여기 날씨는 많이 추운가요?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완전히 봄 날씨입니다. 네. 따뜻한 봄 날씨고 굉장히 날씨가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추운가요? 안 추운 것 같은데. 어저께 그저께 눈이 많이 왔죠. 예. 눈이 많이 오고 어저께도 또 좀 시퍼거렸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오늘도 사진 통장은 122회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참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하여튼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 감기 들려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네. 며칠 동안 힘드셨죠?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됐는데 이제 여기는 밀폐된 공간인데 그러면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가 저한테로 저는 분명히 선생님께 경고 드렸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보다 방송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주빌리님이 궁금한 아까 이제 저기 사그라드님이 주제가 뭔가요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건 저희도 모르죠. 왜 모르냐 하면은 주빌리님이 질문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날의 주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원고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말을 맞춰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자유로운 영혼 속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네. 할까요? 질문이요? 네. 오늘 뭐 또 몇 가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 필름 카메라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고 이게 제가 복장이 어두워가지고 선생님한테만 이게 딱 나오네. 네, 이게 사가지고 이제 뭐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딱 찍다 보면은 먼지가 안에 막 보여요. 먼지가 보이고, 먼지가 막 보이기도 하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필름 카메라 아무래도 좀 연식이 좀 거의 다 됐지 않습니까? 뭐 필름 카메라나 뭐 디지털 카메라나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청소를 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선생님의 또 노하우와 가르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굳이 필름 카메라라고 구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름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나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주빌리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저거죠. 쓰다 보면은 먼지도 않고 안에 먼지도 끼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또는 이제 카메라는 이제 또 예민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 어떻게 하는 게 좀 안전하느냐.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늘 그거 할까요? 좋죠. 그거 해주면. 그리고 주빌리님 오늘 펜탁스 MX 갖고 오셨잖아요. 예, 펜탁스 시간이 되면은 이거 오늘 제가 청소해 드릴까요? 예, 요거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죠. 예. 참 그리고 토요일 날 뭐 촬영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잘 촬영하셨어요? 지불놀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예, 거기 가서 제가 그것도 좀 오늘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뭐 거기서 뭐 잘못된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사진을 좀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좀 찍는다 그 하면은 얘기 그럼 먼저 조금 하죠. 예, 사진을 좀 찍는다 그러면은 자꾸 부탁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뭐 웨딩 사진을 찍어달라, 무슨 뭐 돌 사진을 찍어달라. 근데 요번에는 제가 어떤 마을에 동네에 행사를 사진을 좀 촬영을 부탁을 받아서 또 부랴부랴 싸들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행사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생각은 그냥 단순히 행사니까 그냥 찍으면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찍고 집에 돌아와서 딱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 제가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뭐 중요한 장면들은 제대로 찍어놓지도 못하고 있고 네네. 또 거기 행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확한 뭐 정보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그 정말 지금 보면은 부끄러울 정도로 예, 그냥 뭐 그때서 돈을 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돈까지 받았는데 아. 돈까지 받았는데 참 이랬을 때 제가 그래서 선생님께 좀 그런 부분들도 하나 좀 이렇게 여쭈고 싶었어요. 과연 뭐 행사라든지 웨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탁받고 갔을 때 어떤 좀 준비 자세가 필요한지 예, 또 물론 그때 같은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렌즈는 또 이런 거는 꼭 챙겨서 또 준비 사항은 또 어떻게 좀 모든 걸 좀 준비해서 이런 거를 촬영에 임해야 될지요. 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아, 그거에 대한 특별한 사실은 정답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을 이제 처음 찍어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 찍어 보신다고 봐야 되죠. 네네네. 가장 큰 자산은 경험이거든요, 사실은. 경험. 네네. 처음에 어떤 분야나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나 처음에부터 제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드바이스를 조금씩은 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현장에서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실전하고 이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경험이 필요하다. 아, 많이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어떠한 뭐 주제 넘게 뭘 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과서에 입각한 이론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100%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사진학교에서 사진과에서 대학의 사진과에서 공부를 하고 4년 길게는 6년 그렇게 공부하고 나와서 현장에 투입을 됐는데 그럼 다 배웠으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에서 뭐 광고 사진을 전공했다 그래서 나가서 바로 스튜디오 차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시스트 생활부터 시작을 하죠. 간접 경험을 통하고 그 간접 경험이 2, 3년 또는 길게는 5년, 6년 간 다음에 왜냐하면 거기는 사진 찍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멘트를 해야 되느냐 그런 관계들 또 거래처를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죠.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어떤 또 패션 사진을 전공했다 그래서 나가서 바로 해갖고 패션 사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서 또 어떤 경험들이죠. 보이지 않는 교과서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지불놀이 사진이고 그런 이석적인 그런 사진들인데 그게 사실은 찍기 쉬운 부분들은 아니죠. 제가 일례로 대학 때 사진과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했거든요. 결혼식장에서. 그래서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뭐 학교에서 패션 사진 그것도 찍는 못 찍겠었는데 처음에 찍는데 뭐 어떤 어렵더라고요.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식순이라든가 이런 거 익숙해져 있질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 자체가 힘들고 뭐 어떤 그거보다도 진행되는 식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2번, 3번 가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여유롭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혼자 이제 사진 찍을 일이 있었었는데 처음에 찍고서 이제 그게 실패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 찍었을 때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찍긴 찍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런 습관이 된 것들이. 그래도 다행히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은 제가 볼 때 이제 아까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들은 이론적으로 말은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다. 경험. 그래서 아마 오늘 요번에 경험 해보셨잖아요, 한번. 그리고 다음에 나가시면은 잘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진 찍기 전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하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패션 사진을 찍는다, 패션 네. 모델들이 나오는 패션을 찍는다, 그럼 리허설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사진가는 가장 먼저 가서 준비해야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늦게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진을 사실은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못 찍었으면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고,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과연 지금 사진을 하면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 내가 과연 그만큼의 노력을 하느냐는 자기 자신이 더 잘 알겠죠. 네. 자기 자신한테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빌리님이 처음에 가서 그걸 찍었는데 모든 게 만족스럽게 나왔다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실수하는 게 좀 당연하다고 봐요. 네. 지금 카메라를 찍었는데 흔들린 결과물이 많아서 결국 i400짜리 필름을 샀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나오죠. 친구 결혼식을 많이 다니면서 자주 찍다 보니 결혼식 순서나 진행이 익숙해졌더라고요. 저분 그러니까 항상 그 분야에서 오래 하신 분이 전문가예요. 그럼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최고예요. 크게 뭐 답을 못 드렸네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거나 오늘의 주제는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청소해 보자. 네. 잘하는데 이제 먼저 청소하기 전에 가만 있어봐. 이게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보죠. 그러면. 네네. 청소할 때 필요한 거. 네. 요런 거 요런 거 있죠. 우리가 그냥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극세사 청 같은 거죠. 네. 요런 게 한 장 정도가 항상 필요해요. 그다음에 렌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렌즈 전용천이에요. 전용천.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라든가 렌즈를 전용으로 닦을 수 있는 안경천이 아니라 전용의 클리너천이에요. 이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이거는 우리 카페에서 저번에 제가 대량으로 좀 이렇게 구입을 해갖고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 천이에요. 이 렌즈 클리닝 천이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구하기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거 사냥 가죽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세모인데 이거 사냥 가죽이 아니라 이거는 사슴 가죽이에요. 사슴 가죽. 네, 사슴 가죽. 이게 영국산인데 이거 되게 비싸요. 저 이거 산지 오래됐는데 요즘 이거 사슴 가죽 못 구해요. 이게 안 나오고 뭐 사냥 가죽으로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있으면 좋죠. 네. 그러니까 이건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넣어놓고 그냥 보여만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 클리닝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알코올류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만드신 거고. 이거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 이것도 언제 제가 만들 때 많이 만들어서 한번 공동으로 나눠 쓴 적이 있었죠. 저희 카페에서. 그래서 그건데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또 만드느냐? 제가 다 쓰고 나면 제가 뭐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야말로 라이터 기름. 라이터 기름? 네, 라이터 기름. 우리가 그 지프 라이터라든가 뭐 이런 데는 라이터 기름 이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런 통에다가 보이시죠? 이거 알코올 묻혀놓은 클리닝 티슈. 여러분도 클리닝 티슈 어떤 거 쓰세요? 티슈? 주빌리님은 어떤 거 쓰세요? 저 티슈 안 씁니다. 뭐로 닦아요? 그러니까 그냥 닦을 때 그냥 저걸로 닦죠. 그냥 안경 닦는 것처럼 저 하얀 거 저런 걸로 닦죠. 그러면 묵은 때는 어떻게 날려요? 거기까지는 제가 손 안 대봤습니다. 거기까지 묵은 때까지는 손 안 대봤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핀셋 정도가 하나가 필요하겠죠. 핀셋. 요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같고, 이 알코올 자체는 이제 제가 왜 만들어서 쓰냐면 이제 휘발성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약품들이 있어요. 몇 가지는 네. 이제 제가 섞어서 쓰는 건데 아마 제가 섞어서 쓰는 약품을 일전에 한번 가르쳐 드린 적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아마 우리나라 수리실에서 거의 다 그걸로 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제가 써본 경험에 의하면 제가 한번 테스트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다이소에 가면 네. 그 1,000원짜리 안경 닦는 클리닝 예, 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격 대비 성능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닝으로 써도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성분을 보니까 이소프로필 알코올하고 다른 거하고 몇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나마 그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은 이제 렌즈가 아니라 카메라죠. 네. 자, 아까 요런 천들 있었죠, 이거. 네. 아, 그 다음에 지금 저한테 지금 없어요. 오늘 갑자기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집에서 갖고 왔을 텐데 부드러운 솔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솔이요, 솔. 네네네. 네. 부드러운 솔 같은 게 있으면 자 카메라가 우리가 나갔다가 왔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거를 솔로 털어주는 거예요. 아, 여기 되게 털어준다. 네. 자 이렇게 이거는 좀 필터를 좀 뺄게요. 네. 전체적으로 털어주는 행위가 먼저 네네.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먼지를 전체적으로 털겠죠. 네. 그게 디지털 카메라건 필름 카메라건 상관이 없다. 음흠. 왜냐하면 필름 카메라는 뒷뚜껑이 열리는 거고 네. 디지털 카메라는 뒷뚜껑이 열리지 않는 것뿐이죠. 네. 거치라든가 이 앞에 렌즈 교환이 된다거나 네. 했을 때는 거의 구조적으로 똑같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렌즈를 빼고 전체적으로 털어주죠. 그럼 구석구석 털어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더 더러울 때는 요런 거 1,000원이면 사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카메라 사면 그냥 주잖아요. 예. 이걸 갖고 렌즈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걸 닦는 게 아니에요. 아, 닦는 게 아니다. 얘는 네. 제가 두 가지 용도로 써요.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그냥 따뜻한 물 있잖아요. 네. 그걸 살짝 적셔갖고 꽉 짜간 상태에서 네. 이렇게 닦는 거예요. 아, 겉에를. 네. 잘 보이시죠? 네. 이런 데들 닦는 용도로 써요. 아,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약간. 그냥 왜냐하면은 얘가 지저분하니까 얘는 그 용도로 쓰고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카메라를 분해하거나 했을 때 밑바닥에다 깔아놓고 쓰는 용도로 써요. 이거 갖고 렌즈도 닦고 그러는데 사실은 렌즈를 닦을 때 얘가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것들이 묻어요 렌즈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별로 이걸로 렌즈를 닦거나 그런 거를 추천하진 않는다. 스크린이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있네요. 에어 브러셔가 하나 필요하겠죠. 바람 나오는 거. 칙칙이. 우리가 그냥 흔히 보통 칙칙이 이러거든요. 이런 걸로 아까 전체적으로 솔로 문질러 주고 털어내고 그다음에 젖은 걸레로 젖거나 아니면은 뭐 마른 거도 크게 없다면은 그냥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이렇게 부분. 근데 이런 작은 부분들은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솔들이 필요해요. 솔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이런 행위를 항상 촬영 갔다가 항상 들어오시면 항상 하시나요? 아니면은 항상 안 하죠. 항상은 안 하고 항상 안 하는데 조건이 안 좋을 때 갔다 오셨을 때 그렇죠. 뭐 굉장히 먼지. 근데 저는 보통 조건이 안 좋아요. 촬영을 하고 오면. 그래서 매일 닦진 않지만은 이런 에어브러시라든가 이런 솔이라든가 여기는 이제 제가 방송하는 공간이라 지금 여기도 조그맣게 이런 박스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긴급용으로 카메라 고치거나 이럴 때 쓰려고 이제 갖다 놓은 건데 집에는 더 많겠죠 이게. 보통 집에서들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털어내는 행위 정도로 끝을 내죠. 뭐 어떠한 것들을 뭐 더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먼지가 좀 더 뭐 스크린이나 이런 데 묻는다고 그게 사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그러면 제가 주일님한테 하나 물어볼까요? 디지털 카메라 쓰시죠? 그럼요. 그거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 받으세요? 제가 그거를 보통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갑니다. 못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카메라를 많이 쓴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아무리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정기 점검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기계니까. 우리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망가졌을 때 가서 받거나 그런데 미리미리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 카메라들도 정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기계는 0점이라는 게 있고 네. 어떤 위치에 딱딱딱 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최소한 네. 1년에 한 번, 많이 쓰신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AS 센터 가서 점검을 받으셔라. 네. 그 문제점이 있는 거는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러네. 다시 네. 원위치에다 갖다 놓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 넣어야 네. 되는 거고, 풀어진 부분이 있다면 조여야 되는 네. 거거든요. 어쨌거나. 자, 이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크린 있죠. 스크린 뒤에 스크린 창이 있어요. 여기 요 스크린 창. 네. 이거는 뭐로 닦아요? 그것도 이걸로 그러니까 유리같이 생긴 거 이걸로 닦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쓰기에 가장 편한 거는 렌즈 클리닝 전용천. 네. 시중에 안 팔죠. 이거는. 예. 이거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시중에 안 팔고 이제 광학 회사에 들어가는 천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은 양을 팔진 않으니까 대량으로 구입해서 우리 나눠 썼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카페에서.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 나눠 쓰실 수 있어요. 조금씩 해갖고 조금씩 제가 소분해서 판매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그런 거로 닦는데, 자 보세요. 손가락으로 네. 여길 껴갖고 이렇게 닦으면은 네. 구석구석까지는 안 닦이겠죠. 그렇죠. 예, 이거 안 닦.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행위는 그냥 닦는 것보다는 닦기 전에 먼지 정도를 먼저 털어내고 부러지고. 그냥 닦는 것보다는 입김 정도를 불어주면 네. 불어주고 닦아주면 되죠. 예. 근데 문제는 잘 안 닦여요. 네. 가운데는 닦이지만 이 손가락이 예, 두껍고 그러니까 네, 안 구석은 안 들어가죠. 돼요. 그래서 핀셋이 필요해요. 네. 저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쓰는데 알코올 냄새 많이 나죠. 네. 휴지 한 장만 끓일까요? 항상 얘는 알코올에 적셔 있으니까 네. 알코올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휴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적셔 갖고 네. 조금 물 든 다음에 빼고. 불면서 네. 코너까지 깨끗해지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닦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쓴 거는 버리고 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솜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0% 천연 펄프 크리넥스 티슈. 크리넥스. 미용 티슈. 티슈요? 그런데 네. 그걸 살 때 100%짜리 펄프 100%짜리를 쓰셔야죠. 네. 그럼 사람들이 그 스크래치 안 나나요? 물어보는데 네. 안 나요. 알코올을 묻혀서 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저렇게 적셔놓지 않고 통이 없었고 안 쓴다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이런 통에다가 제가 만든 알코올을 넣고 쓰는데 네. 그거를 살짝 묻혀갖고 닦아주면 되는 거죠. 불면서. 그러면 코너까지도 네. 깨끗이 닦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쓰다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미러가 있죠. 네, 밀어요. 미러에 있는 먼지는 네. 여기에 있는 먼지는 사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음. 이 먼지 때문에 우리가 파인더 스크린을 통해서 보이는 게 아니다. 네. 이거는 그냥 브러쉬 정도로 불어주는 거예요. 네. 불어내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묻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미러에. 예, 네. 그러면 이 미러도 사실은 좀 닦아줄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예. 이건 지금 깨끗해서 손을 안 댈 건데 네. 아까 그 티슈 있죠. 네네. 얘로 불면서 마찬가지로 살살 닦아주면 돼요. 근데 어. 가능하면 미러는 손을 안 대는 안 게 대는 좋아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잘 닦아야 돼요. 사실은 음. 얼룩이 난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알코올이 날아가는 것들이 성분이 좋다 그러면은 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네, 이거 다시 안 그럼- 닦았는데도 그대로 남아 예, 있잖아요. 예, 네. 자, 마찬가지로 렌즈 지금 뒤에 네. 지저분하죠. 이게 그냥 지금 이게 얼룩 같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닦기 때문에 아. 이거는 불어내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얘는 하나 닦았잖아요. 네. 그럼 버리고 다음 거를 하나 쓰는 거예요. 항상. 네네. 가운데서 원을 그리면서 바깥쪽으로. 가운데서 원을 그리면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보면 네. 가운데서 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리면서 바깥쪽으로. 네. 입김을 왜 부느냐? 알코올 날아가라고. 그러면은 네. 이 성분이 알코올 성분이 좋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앞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알코올이 묻은 솜 클리닝을 왜 우리가 네.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렌즈까지 지금 닦은 거고, 네. 오늘은 이제 카메라 렌즈 닦는 요령은 사진 통장 1회인가 2회인가? 네, 2, 3회가 그 초창기에 그때 자세하게 제가 해드리는 게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하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봤는데 파인더에 먼지가 보이는 거는 미러 쪽에 먼지가 아니라 이 안에 보면 스크린이 있죠, 스크린. 예. 거기에 묻은 먼지일 가능성이 90%예요. 90%가. 그러면은 얘를 카메라를 거꾸로 들고 스크린은 이 펜타프리즘 밑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예. 얘도 사실은 분리가 돼요. 오. 얘도 이거를 딱딱하고 제끼면 스크린이 떨어져요. 예. 그럼 핀셋으로 빼내 갖고 불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펜타프리즘의 거울이 또 있겠죠. 네. 그것도 같이 불어주면 되는데 그거를 다시 낄 자신이 없으면 빼지 않는 게 좋다. 그렇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먼지 정도로 불어주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또 하나의 점검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카메라를 쓰다 보면 마운트에다 렌즈를 뺐다 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마운트라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이 나사들이 거의 풀어지진 않지만 미세하게 헐거워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네. 시계 드라이버를 보통 쓰는데 시계 드라이버는 짧죠. 예. 힘을 못 받죠. 그래서 이게 3번 정도씩 조여줄 필요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완벽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거로 전체적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는 요 정도 상태까지 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필름 카메라는 뒷뚜껑이 열리죠. 그렇죠. 얘는 이 안에 보면 수풀 부분이라든가 필름 매거진이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항상 청결해야 돼요. 필름은. 왜냐하면 필름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먼지가 있다 그러면 그 먼지가 필름의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이 필름의 이 안에 필름에 있는 수풀 또는 톱니 또는 이 안에 매거진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항상 청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앞판이라 그러죠. 뒤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늘리거나 건들지 말라고. 필름을 눌러주는 거죠. 이걸 필름을 얼마만큼 잘 눌러주느냐에 따라서 평면성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좀 더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되기 때문에 얘도 항상 청결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이 부분들은 아까 렌즈 클리닝 전용 이런 걸로 이렇게 입금을 풀고 살살살살 정도 해주면 된다. 그리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줘야 돼. 필름 카메라를 쓰는 분에 한해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신경 안 쓰죠. 그러고.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볼 때. 그럼 선생님 보통 일반 분들이 네네네. 저 알코올이나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사야 됩니까? 알코올도 종류가 많은데요. 그냥 알코올을 닦으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거고 이제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카메라샵 가면은 렌즈 전용 클리너들이 나와 있어요. 아, 샵에서요? 네네네. 샵에 나와 있는데 싸지 않아요, 그게. 조그만 통에 뭐 10,000원 이런데.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다이소에 가면 그냥 안경 닦는 클리너 액이 있어요. 1,000원이에요, 1,000원, 100ml에. 네네. 양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네. 네. 그거로 닦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거고, 대신에 주의할 점들은 요런 극세사천 이런 거 1,000원 주면 우리가 사거나 카메라 사면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로 갖고 가능한 렌즈를 닦지 마라. 이거는 그냥 몸통, 카메라 몸통이라든가 렌즈 몸통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닦을 때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정리하면 이런 뷰파인더 창, 뒤에 뷰파인더 창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지저분했을 때 네네. 알코올을 묻은 렌즈를 닦는 알코올 솜으로 네. 살살살살살 닦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네. 여의치 않다면 이런 렌즈 닦는 전용 천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미세요. 만져보세요 한번. 아주 부드럽네요. 굉장히 미세요. 이게 스크래치를 거의 유발을 하지 않는 네. 천들이거든요. 그런 걸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안에 카메라 안에 있는 미러는 그냥 에어브러쉬 정도로 던지고 스크린도 마찬가지로 에어브러쉬로 불어주는 정도면 굉장히 우리가 만족한 청소가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름 카메라를 쓰고 있다면 필름 매거진이 들어가는 뒤에 쪽, 네. 이쪽은 우리가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너무 애지중지 목 닦고 이렇게 하실 네.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카메라 자체는 좀 이렇게 좀 까지고 네. 좀 그래야지 좀 멋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오늘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한 20분 했네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한 10분 대충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티슈 얘기 좀 계속 이제 그거 써도 되는지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그 카메라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전용 티슈 팔죠. 예, 그러니까 그거 이게 팔더라고요. 예, 서비스 줄 때도 있고. 사실은 그거 불편해요. 그게요. 예. 그거 말하고 불편한데, 보통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사진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쪽도 제가 그냥 제 거는 고쳤으니까 네. 고쳤으고 이제 계측 장비 이런 것들 갖고 있고 보고 렌즈 클리닝 하고 이런 걸 보면 네. 제가 썼을 때 지금 크리넥스 티슈 100% 천연 펄프 들어가 있는 거 네. 그걸로 쓰는 게 저는 가장 좋았다. 그것도 굉장히 부드럽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리실에서 보통 그거 써요. 그래요? 네. 물론 전용천을 쓰기도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전용천들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품, 아까 닦는 약품들, 네. 그런 부분들도 나온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만들어주다 보니까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렌즈 클리너액을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에칠, 네. 근데 이제 순도 99%짜리들 그런 거에다가 이제 또 몇 가지 종류를 또 이렇게 섞어서 쓰긴 해요. 네. 섞어서 쓰는데 그건 이제 제 노하우겠죠. 노하우고 누가 뭐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안 가르쳐 주진 않아요. 가르쳐 주는데 네. 그건데 그 양이 너무 많죠. 뭐 조금씩 사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만들 때 같이 나눠 쓰니까 네. 그랬을 때 조금씩 갖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라이터 기름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를 막 오래 쓰다 보면 네. 이런 데도 뭐 끈적끈적한 거 묻기도 하고 네. 지워지지 않는 때들이 묻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저 라이터 기름으로 살살살살살 문질러 주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후기 매기고 네. 그런 제품들은 라이터 같이 바로 벗겨지죠. 바로 벗겨지죠. 그런 것들 이제 유념해 줄 필요가 있고요. 네. 카메라나 렌즈는 기계죠. 네. 기계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정밀도가 유지가 되고 상태가 항상 정상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진가들은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 찍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첫 번째가 되지만 네. 그거 못지않게 자기가 쓰는 장비의 정렬, 네. 네. 깨끗하게 항상 스탠바이 되는 거죠. 준비 단계. 그 다음에 항상 얘가 오차가 없는 단계. 네. 그런 것들의 정렬을 항상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카메라는 나랑 항상 같이 다니는 존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너무 애지중지 한번 갖고 빡 하고 막 이거 먼지 묻으면 안 돼. 네. 그런 거는 보기도 안 좋고 네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출사를 갔다 오거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악조건 속에 노출이 됐을 때는 우리가 집에 있는 클리닝 네. 장비들로 좀 우리가 깨끗이 닦아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근데 너무 오늘 허접한 거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기본이죠. 기본이죠. 네. 그다음에 기회 되시면 삼각대 필터류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진 통장 그 전에 했던 거에서 다룬 적이 꽤 있습니다. 삼각대하고 필터류도. 네, 근데 또 요즘 또 삼각대 많이 바뀌었잖아요.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원순깨비님이 자이스에서 나온 렌즈 알코올솜 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걸렸었잖아요. 그거 무슨 암 유발하네 뭐 그래갖고. 근데 다시 요즘 새로 나온 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다이소에 있는 1,000원짜리 여성 화장용 브러쉬 뭐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삼각대 플러스 무거운 필터는 밴도 괜찮음? 좀 무슨 말이지? 전에 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라고. 네. 삼각대는 무거운 필터는 하여간 요약을 해놓으셔갖고 네. 제가 그거 모르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건 어떤 하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평상시에 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 아까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 큰 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조금씩 네네. 그런 것들은 갖고 계시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별을 보다님이시군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 필터는 원석이 중요한데 테스트해보니 의외로 벤노가 의외로 좋다고 제가 말씀을 했다. 네, 맞아요. 그 벤노는 쇼트그라스 거 써요. 독일 거. 니시도 괜찮아요. 호야 겐코 다 괜찮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빌리님이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보고 해갖고 제가 쓰는 그 청소 도구들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청소하는 방법이라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빌리님이 궁금해했던 사항들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장비들 관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는 며칠 후 또 월요일날 이번에는 빨리 만날 것 같은데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